수연 씨, 여기서요. 사람 오면 어떡해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민수 씨, 저 1년 넘게 이렇게 안아본 적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4년이 됐어요. 그동안 혼자 건물 관리하면서 월세 받으며 살았죠. 2층 미용실 세입자가 13년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래된 이름과 연결돼 있을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1월 산천어축제 자원봉사에서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사연과 깊이를 전해드리는 하늘 같은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3년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모르던 세입자와 폭설 속에서 마음의 선이 무너져버린 61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인생은 통째로 뒤집힙니다. 우정과 사랑,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저는 평생 의리 하나는 지켜온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이 보였거든요. 그날 폭설은 산길만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성도, 제 자존심도, 제 마지막 도덕선도 같이 묻어버렸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4년 동안 저는 건물과 집만 오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물 가서 청소하고 월세 받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죠. 친구들이 가끔 연락했지만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 만나면 아내 이야기가 나올까봐 무서웠거든요. 건물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3층짜리 작은 상가예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미용실, 3층은 비어 있었죠. 2층 미용실은 13년째 같은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연헤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저는 주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픈 첫날 인사 한 번. 그게 끝이었어요. 이후로는 월세도 자동이체였고 문제는 대부분 문자로만 해결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을 피했습니다. 아내 이야기가 나올까 두려웠거든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몰랐다기보다 알고 싶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친해지면 서로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거리를 뒀습니다. 미용실 쪽 계단엔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고 2층에서 음악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말했죠. 건물주님,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운동 좀 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운동이요? 4년 동안 산책 한 번 안 했는데요. 화천 산천어축제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거기 자원봉사 모집한대요. 일주일 정도요. 저도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과 일주일을 보낸다고요? 하지만 사장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사모님 돌아가신 지 4년 됐잖아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4년이나 됐구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싶었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늙었더군요. 흰머리도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죠. 다음 날 사장님한테 연락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1월 중순 화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산이 보였죠. 하얀 눈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죠. 축제장에 도착하니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명쯤 됐을까요? 대부분 50대에서 60대였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죠. 담당자가 명찰을 나눠줬어요. 제 명찰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혹시 민수 씨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13년이 지나면 사람 얼굴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돌아봤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했어요. 어디서 봤더라? 저예요. 수연이요. 이수연.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13년 전 2층 미용실 오픈하던 날이었죠. 젊은 여자가 인사하러 왔었어요. 건물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딱 한 번 봤었어요. 그 후로는 월세만 받았고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죠. 아, 2층 미용실 사장님.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수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죠. 웃는 얼굴인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혹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입꼬리만 겨우 올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도 누군가가 함부로 들춰보면 무너질 것 같은 날들이었으니까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13년 전에는 29이었는데 지금은 42살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볼이 많이 헬쑥해졌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기분 전환하려고요. 민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담당자가 손뼉을 쳤어요. 자, 이제 조 편성하겠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활동할 거예요. 수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같은 조하면 어때요?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보다는 나았죠. 좋아요. 조 편성이 끝나고 숙소로 이동했어요. 남녀가 따로 배정됐죠. 짐을 풀고 나오니 수연 씨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민수 씨, 저녁 먹으러 가요. 네. 축제장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여럿 모여 있었죠. 수연 씨와 마주 앉았어요. 메뉴를 고르면서 수연 씨가 물었어요. 민수 씨, 결혼하셨어요? 했었는데 아내가 4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찮아요. 수연 씨는요? 저는 결혼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수연 씨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운전 관련 일을 해요. 아, 그렇군요. 바쁘시겠네요. 네. 바빠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뭔가 불편한 주제인 것 같았죠.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미용실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럭저럭요. 13년째니까 단골 손님들이 좀 있어요. 13년이면 오래됐네요. 민수 씨 건물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월세 비싸지 않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용실 이야기, 단골 손님 이야기, 요즘 힘든 경기 이야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수연 씨는 말을 잘했어요. 하지만 웃을 때마다 눈가에 그늘이 어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분은 잘 지내시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수연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손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렸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의 집안 사정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수연 씨 얼굴이 떠올랐죠. 13년 전 미용실 오픈하던 날 밝게 웃던 얼굴과 오늘 본 지친 얼굴이 겹쳤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남편이 문제인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녀의 남편은 누구일까? 운전 일을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이름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유도 없이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됐죠. 수연 씨와 함께 축제장 안내 부스에 배치됐어요. 관광객들에게 지도 나눠주고 길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수연 씨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민수 씨, 이거 드세요. 네. 이게 뭐예요? 제가 아침에 만들었어요. 혼자 사시면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김밥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었죠. 저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속에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이 들어 있었죠. 간이 딱 맞았어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수연 씨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과 그늘이 잠시 사라졌죠.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죠. 조동혁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43년 친구였어요. 43년 친구. 오랜 친구죠.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야, 동혁아. 무슨 일이야? 민수야. 요즘 뭐해? 화천 산천 어축제 자원봉사 왔어. 거기, 너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기분 전환하려고. 동혁이 웃었어요. 그래, 좋지.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너는 뭐해? 요즘 좀 복잡해서 집에만 있다. 일이 없으면 힘들 텐데요. 힘들겠다. 그래도 뭐 버티지.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얼음 낚시 체험 준비를 도와야 했죠. 눈을 감았는데 수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자꾸 생각날까?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남편이 잘 대해주지 않는 걸까? 문득 동혁이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동혁이 결혼식이요. 저는 그때 아내 수술 때문에 결혼식에 못 갔었어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동혁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했죠. 야, 미안하다. 집사람이 갑자기 입원해서. 괜찮아. 나중에 보자. 그 후로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동혁이도 결혼하고 바빴고 저도 아내 간병하느라 정신없었죠. 동혁이 마누라 얼굴도 본 적 없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났고요. 가끔 통화할 때 마누라가 잘해주냐? 물으면 그럭저럭이라고만 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수연 씨와 함께 얼음 낚시 체험 준비를 도왔죠. 얼음 위에 구멍 뚫는 일, 낚싯대 정리하는 일, 안전 펜스 설치하는 일.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점심때 수연 씨가 또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주먹밥이에요. 또 만들어 오셨어요? 네. 어제 민수 씨가 맛있게 드셔서요. 주먹밥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속에 참치와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수연 씨가 웃으며 자기 도시락을 꺼냈어요.
우리는 얼음 낚시터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민수 씨,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수연 씨가 물었어요. 외롭죠. 4년 동안 혼자였으니까요. 저도 외로워요. 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수연 씨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얼굴을 돌려 호수를 바라봤죠.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1년 넘게 손도 안 잡았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년 넘게요? 왜요? 모르겠어요. 요즘 일이 없다고 집에만 있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수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었죠. 힘드시겠어요. 네, 많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데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민수야. 요즘 어때? 그냥 뭐. 자원봉사하고 있어. 너는? 야, 진짜 힘들어. 우리 마누라 말이야. 왜? 무슨 일인데? 동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야, 민수야. 나 요즘 진짜 지친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서로 말이 안 통해. 내가 뭘 해도 불만이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싸우고 이러다 진짜 끝날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피한 것도 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니까 밖으로만 돌았어. 근데 그러면 더 멀어지더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망치고 싶다. 진짜.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집 좀 비울까봐. 동혁이가 소주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너머로도 취한 것 같았죠. 너는 좋겠다. 혼자 살아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연 씨가 말한 게 진실이었어요. 1년 넘게 손도 안 잡았다는 게. 민수야, 너 혹시 재혼 생각 없어? 글쎄.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 너는 결혼하고도 외롭지 않아? 동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다른 문제지. 야, 나 끊는다. 술 더 마셔야겠어. 그래. 끊어. 전화를 끊고 숙소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이상했습니다. 전화 속 동혁의 말과 제가 마주한 수연 씨의 표정이 어딘가 맞지 않았거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단정할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문제인지 어디까지 이어진 일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연 씨와 함께 얼음 낚시 체험장으로 갔어요. 관광객들에게 안전수칙 설명하고 낚싯대 나눠주는 일이었죠. 체험이 끝나고 정리하는데 수연 씨가 짐을 들다가 팔을 부딪혔어요. 패딩 소매가 올라갔는데 팔에 퍼런 멍이 보였어요. 수연 씨, 팔에 멍이. 수연 씨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었죠. 정말요? 네. 수연 씨가 얼굴을 돌렸어요. 보지 말라는 듯이.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가 그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멍이 그냥 문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연 씨가 또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유부초밥이었죠. 수연 씨는 친구 없어요? 있긴 한데 요즘 잘 안 만나요. 시간이 없어서요. 미용실 일이 바빠서요? 수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일도 좀 해요. 다른 일요? 밤에 마사지 일 좀 해요. 돈이 필요해서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수연 씨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가 떨렸죠.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지.
남편은 뭐 하는지.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연 씨 팔에 멍이 자꾸 떠올랐죠. 남편이 그런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흔적을 남겼는지. 다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괜찮다고 말하는 표정이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위험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제가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군가의 삶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너무 비겁하게도 그래도 한 번만 더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겁이 났습니다. 괜히 아는 사람 누구라도 떠올리면 제가 더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죠.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어요. 오늘 눈 온대요. 수연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온다고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담당자가 말했죠. 우리는 얼음 낚시 체험 지도를 맡았어요. 관광객들 데리고 얼음판 위로 나갔죠.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햇빛도 조금 났고요. 하지만 오후 2시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날리더니 점점 굵어졌죠. 다들 하산합시다.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관광객들이 서둘러 축제장으로 돌아갔죠.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내려갔어요. 민수 씨, 우리도 가요. 장비 정리부터 해야죠. 수연 씨와 함께 낚싯대를 정리했어요. 눈이 점점 거세졌죠. 바람도 세졌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장비를 챙겨서 길을 나섰는데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발이 눈에 빠졌죠.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었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웠죠.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는 될 것 같았어요. 저기 대피소 있어요. 수연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축제장 외곽에 낡은 산장이 보였죠. 우리는 그리로 뛰어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바람은 막아줬죠. 낡은 나무 바닥, 창문 몇 개, 구석에 담요 몇 장. 난방이 안 되네요. 수연 씨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말했어요. 담요라도 덮어요. 구석에 있던 담요를 가져왔어요. 먼지가 풀풀 났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수연 씨에게 건네줬어요. 민수 씨도 추우실 텐데요. 저는 괜찮아요. 같이 덮어요. 수연 씨가 담요를 펼쳐서 우리 둘을 덮었어요. 어깨가 맞닿았죠.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쏟아졌어요. 눈보라가 창문을 흔들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눈보라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많이 춥죠? 네. 조금요. 수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몸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담요를 더 끌어당겼어요. 가까이 앉으세요. 체온 나눠야 해요. 네. 수연 씨가 제게 바짝 붙었어요. 어깨가 아니라 옆구리까지 닿았죠. 그녀의 떨림이 제게 전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졌죠. 민수 씨. 네. 저 1년 넘게 이렇게 누군가 옆에 앉아본 적 없어요. 수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죠.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손도 안 잡아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수연 씨, 저도 여자예요.
안기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수연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겹쳤거든요. 4년 동안 혼자였던 저와 1년 넘게 버려진 그녀. 민수 씨도 외로우시죠? 네. 저도요. 너무 외로워요. 수연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따뜻하고 절실한 무게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죠. 담요 안에서 서로를 꽉 안았어요. 민수 씨,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죠. 숨결이 닿을 만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좋아한다 같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위험한 끌림이라는 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수연 씨의 숨이 멈춘 듯 했고 곧 그녀가 제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폭설 소리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잠깐 맞댔습니다. 길지 않았는데도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밖의 세상은 하얗게 무너지고 있었고 대피소 안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조용히 그어지고 있었죠. 눈보라가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옷깃을 여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아주 짧게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무서워서요. 축제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죠. 서울로 돌아오자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건물로 가고 편의점 사장과 인사하고 청소하고 월세 확인하고 예전처럼 무표정한 하루로 돌아가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의 일상이 더 낯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2층에서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걸음이 멈췄어요. 문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는데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큰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더군요. 사소한 소리 하나, 냄새 하나, 짧은 기억 하나가 하루를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 혼자 사는 사람이고 혼자 사는 법에 익숙해진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그리울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선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너무 비겁하게도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정신이 차려지겠지. 그렇게 저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정기점검, 소방점검, 간판 고정, 배수구 확인, 건물주라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말이 먼저였고 마음은 그 뒤에 숨어 있었죠. 2층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수연해요. 글자가 왜 그렇게 또렷하게 박혀 보이던지요. 13년 동안은 간판이었는데 그날부터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녀를 더 흔들어 놓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가슴이 엑셀을 밟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연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일주일 내내 그녀 생각뿐이었죠. 그녀의 떨림, 그녀의 체온, 그녀의 눈물.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핑계를 만들었어요. 2층 미용실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고요. 사실은 핑계였죠. 그녀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님이 한 명 있었죠. 잠시만요. 수연 씨가 손님 머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30분 후 손님이 나갔어요. 가게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민수 씨, 수연 씨가 문을 잠갔어요. 영업 중 팻말을 뒤집어서 준비 중으로 바꿨죠. 무슨 말을 끝내기 전에 수연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안겼죠.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우리는 미용실 안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낮이었지만 상관없었죠. 그녀가 필요했으니까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오늘 그냥 곁에 있어줘요. 블라인드가 내려졌고 미용실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뒤 혼자 계단을 올라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는데도 가슴만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종류의 열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망치려는 게 아니다. 그저 잠깐 숨 쉴 구멍이 필요했을 뿐이다.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었어요. 만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잠깐이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갔죠. 그때부터 저는 두려웠습니다. 수연 씨 남편이 눈치채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더 이상 멈추지 못할까 봐요. 미용실 문 닫고 건물 옥상에서 주차장 차 안에서 장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게 중요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연 씨가 부업 끝나고 연락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요? 민수 씨 건물이요. 3층 비어 있잖아요. 저는 열쇠를 들고 건물로 갔어요. 수연 씨가 먼저 와 있었죠. 3층 빈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빈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여기서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창가로 갔죠. 야경을 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예쁘네요. 네. 수연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민수 씨, 저 이상해요. 왜요? 이렇게 장소 안 가리고 만나는 게요. 예전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도요.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안았어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나도요. 우리는 빈 사무실 바닥에 앉았어요. 야경이 우리를 비췄죠.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계속 만났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연 씨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녀도 저를 필요로 했고요. 어느 날 저녁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민수야. 응. 요즘 건물 주변에 수상한 놈 없냐? 수상한 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여자들 혼자 다니면 위험하고. 아,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 건물은 괜찮아. 편의점도 있고 사람 많이 다니고. 그래, 다행이네. 동혁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죠. 근데 너 건물 세입자들이랑 친해? 아니,
월세 받을 때나 보지. 왜? 아니, 그냥. 요즘 마누라가 자주 나가길래. 그래. 화장도 신경 쓰고 뭔가 달라졌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수연 씨 얘기인가? 아니야, 설마. 혹시 이상한 놈 보면 말해줘. 무슨 이상한 놈? 모르지. 마누라 주변에 수상한 놈. 동혁이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의심하는 건지 확실하진 않았죠.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혁이가 뭔가 느낀 걸까? 수연 씨가 변한 걸 눈치챈 걸까? 하지만 동혁이는 수연 씨가 산천 어축제 다닌 걸 모를 거예요. 제가 화천 간 것도 모르고요. 아니, 잠깐. 혹시 알까? 불안했어요. 수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동혁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답장이 바로 왔죠. 저도 느꼈어요. 조심해요. 하지만 우리는 만남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조심하기로 했지만요. 며칠 후였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동혁이 마누라는 어떤 사람일까? 왜 동혁이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죠. 43년 친구의 부부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건 실례니까요.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동혁이 마누라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에 수연 씨와 통화할 때였어요. 민수 씨, 요즘 무슨 생각해요? 응? 아무 생각도. 거짓말. 표정이 이상해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 친구 생각 좀 했어. 고등학교 친구요? 응. 43년 된 친구인데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수연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남편분이요? 아니, 그 친구 마누라. 아, 그렇구나. 수연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친구가 전화해서 부부 사이가 엉망이라고 하소연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아는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 근데 이상한 게 그 친구 마누라가 정말 그럴까 싶어서. 수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들은 모르죠. 여자가 왜 그러는지. 무슨 뜻이에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무시하니까. 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남편 관심 받으려고 애쓰다가 포기했어요. 수연 씨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민수 씨 친구분 마누라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관심 받고 싶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궁금하다. 그 친구 마누라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만 했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2월 초였어요. 산천 어축제 폐막 행사가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뒷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저와 수연 씨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차를 같이 타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전날 밤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민수야. 내일 폐막 행사 가지? 응. 나도 갈게. 너는 왜? 마누라 혼자 다니니까 불안해서. 그리고 나 요즘 운전일 다시 잡았거든. 머리 좀 식히려고. 나도 폐막 행사 한번 가볼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수연 씨한테 연락했어요. 큰일 났어요. 동혁이가 온대요. 네. 수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다음 날 아침 화천으로 향했어요. 동혁이가 조수석에 탔죠. 저는 운전하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차 안에서 동혁이가 말했어요. 야, 민수야. 응. 너 산천 어축제 자원봉사 했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마누라가 그러더라. 자원봉사자 중에 나이 든 남자가 많았다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근데 우연이다. 우리 마누라도 거기 다녔거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일이라는 말, 수연 씨가 얼버무리던 표정,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일부러 보지 않던 의층의 문.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뭐라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네 마누라도? 산천 어축제? 응. 몇 달 동안 다녔어.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수연 씨가 동혁이 마누라? 설마 수연 씨 남편이 화물차 기사라고 했는데 동혁이도 화물차 기사고. 하지만 흔한 직업이잖아. 야, 내 마누라 이름이 뭐야? 갑자기 왜? 그냥 혹시 내가 봤을 수도 있잖아. 동혁이가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왜? 예쁜 여자 봤어? 아니, 그냥 이름? 수연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수연. 설마. 심장 박동이 귀에서 울렸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운전하면서 옆에 앉은 동혁이를 봤어요. 친구가 웃고 있었어요. 13년이요. 13년 동안 우리 건물 세입자였는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13년 전 동혁이 결혼한 해, 수연 씨가 미용실 오픈한 해, 같은 해였어요. 13년 전 29이었던 신부, 29이었던 수연 씨, 같은 나이였죠. 왜 진작 연결하지 못했을까? 화물차 기사 남편, 화물차 기사 동혁, 결혼 15년, 동혁 결혼 15년,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요. 야, 민수야. 동혁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응?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피곤한가 보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동혁이가 창밖을 봤죠. 근데 말이야. 우리 마누라 거기서 누구 만났을까? 뭐라고? 자원봉사 몇 달 다녔잖아. 혼자 갔을 리 없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남자라도 만났을까? 동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지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앞만 봤죠. 축제장까지 30분 남았어요. 가장 긴 30분이 될 것 같았어요. 축제장에 도착하니 수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야, 수연아. 동혁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수연아. 동혁이가 부르는 이름. 제 세입자 수연 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손발이 차가워졌죠. 숨이 막혔어요. 43년 친구 마누라가 제 건물 세입자였어요. 13년 동안 월세 받았던 여자가 친구 아내였어요. 한 달 동안 만나왔던 여자가 친구 마누라였어요. 왜 왔어? 수연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셋이서 축제장을 돌아다녔어요. 뒷정리를 도왔죠. 텐트 걷고 쓰레기 치우고. 수연 씨와 저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죠. 동혁이가 계속 우리 사이에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셋이서 식당에 앉았죠. 동혁이가 맥주를 시켰어요. 야, 민수야. 한잔하자. 응. 맥주를 마시면서 동혁이가 물었어요. 너희 둘이 요즘 자주 보냐? 아니. 저와 수연 씨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동혁이가 웃었어요. 그래. 근데 호흡이 잘 맞네. 뭐가? 대답이 똑같이 나오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마누라, 요즘 이상하더라. 화장도 신경 쓰고 자주 나가고.
동혁이가 수연 씨를 쳐다봤어요. 혹시 다른 남자 있어? 수연 씨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무슨 소리야? 없어. 진짜? 진짜. 동혁이가 저를 봤어요. 야, 민수야. 너 혹시 우리 마누라 좋아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 마누라를 왜 좋아해? 그럼 다행이다. 동혁이가 맥주를 벌컥 들이켰어요.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연 씨였죠. 미쳐버리겠어요. 당신 얼굴 보는데 손도 못 잡아서 저도 답장했어요. 나도요. 오늘 밤에 만나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랑 문자해? 동혁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죠. 아, 그냥 보여줘. 왜? 보여주라고. 동혁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눈빛도 변했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동혁아, 오해하지 마. 오해? 뭘 오해해? 동혁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우리 마누라랑 뭐 있지? 없어. 거짓말하지 마. 동혁이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43년 친구가 내 마누라를. 동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희 둘이 나 바보로 하나? 밖에서 수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해요? 수연 씨가 화장실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동혁이가 저를 놓았죠. 아무것도 아니야. 동혁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들킬 뻔했어요. 2주일 후였어요. 저는 건물 앞에서 청소하고 있었죠.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와. 지금 당장. 어디? 내 건물 앞 골목.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골목으로 갔어요. 동혁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왔네. 무슨 일이야? 동혁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죠. 문자였어요. 수연 씨와 제가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어요. 마누라 핸드폰 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랑 주고받은 문자 다 봤어. 언제부터였어? 동혁아. 대답해. 동혁이가 소리쳤어요. 산천 어축제 때부터. 산천 어축제? 2월이잖아. 한 달 넘게 나 속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할 소리야? 동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랬구나. 43년 친구가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가다니. 동혁아, 들어봐. 뭘 들어? 변명이라도 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넌 수연 씨한테 뭐 해줬어? 1년 넘게 손도 안 잡았잖아. 도박에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때리기까지 했어. 그래서 내 마누라 빼앗아도 돼? 내가 먼저 버렸잖아. 저도 소리쳤어요. 수연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넌 도박하느라 바빴잖아. 마누라는 혼자 밤낮으로 일하고. 동혁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내 마누라라고? 말이 돼?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동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43년 우정이 그게 다야? 동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신 얼굴 보기 싫다. 연락하지 마. 동혁이가 돌아섰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이 흔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43년 친구가 멀어져 갔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 씨였죠. 민수 씨, 남편이 알았어요. 나도 방금 만났어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수연 씨가 울고 있었어요. 내일 이혼 서류 쓰래요. 정말요? 네. 더 못 살겠대요. 저는 가슴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어차피 끝난 결혼이에요. 그 다음은요? 모르겠어요. 일단 정리가 필요해요. 어디 갈 거예요? 화천이요. 친척이 펜션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 도우면서 쉴게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마음 정리될 때까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 기다려줘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돌아올게요. 꼭,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친구를 잃었어요. 43년 우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수연 씨도 떠나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일주일 후 수연 씨 이혼이 확정됐어요. 동혁이도 동의했다고 했죠. 이제 남이에요. 수연 씨가 전화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죠. 만날 수 있어요? 네. 와줘요. 수연 씨 집으로 갔어요. 이혼했으니 이제 그녀 혼자 사는 집이었죠. 문을 열자 짐이 쌓여 있었어요. 짐 쌌어요. 내일 떠나요. 벌써요? 네. 빨리 떠나고 싶어요. 수연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화천 가면 뭐 할 거예요? 친척 펜션에서 일 도우면서 쉴 거예요. 정리가 필요해요. 나는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줘요. 제가 돌아올게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정리되면요.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꽉.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요. 근데 지금은 떠나야 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수연 씨가 침실로 저를 이끌었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같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밤을 함께 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손을 오래 잡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죠. 잊지 마요. 잊을 리 없어요. 새벽이 왔어요. 수연 씨가 일어났어요. 가야 해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짧지만 깊었어요. 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녀가 택시 타는 걸 봤어요. 택시가 멀어졌죠.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어요. 택시가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물이 재건축 구역으로 묶였다고 했죠. 보상을 받고 건물을 내놓아야 했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디로 갈까? 문득 화천이 떠올랐어요. 수연 씨가 있는 곳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3년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요. 저는 짐을 쌌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했죠. 화천으로 갔어요. 화천에 도착한 건 12월 말이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샀죠. 손님 받으면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1월이 왔어요. 산천 어축제가 시작됐죠.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축제장을 산책했어요.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수연 씨와 처음 만났던 날, 폭설 속에서 서로를 안았던 날. 얼음 낚시터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 어깨선, 걷는 모습. 심장이 뛰었어요.
수연 씨?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녀가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이수연이었어요. 머리가 짧아졌어요. 얼굴도 조금 달라졌죠. 하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민수 씨,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는 얼어붙은 채 서로를 봤어요. 3년 만이었죠. 어떻게 여기 있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여기 살아요. 3년 전부터요. 그랬구나. 민수 씨는요?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여기 살아요.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수연 씨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요? 네.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연락 왜 안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안해요. 수연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민수 씨가 다른 사람 만났을까봐. 연락하면 거절당할까봐. 바보예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 안 만났어요. 진짜요? 진짜요.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축제장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온기였거든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민수 씨, 저 여기서 작은 카페 차렸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축제장을 나왔죠. 카페는 얼음 낚시터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제가 1년 전에 열었어요. 혼자요? 네. 펜션 일 도우다가 돈 모아서 차렸어요. 수연 씨가 커피를 내렸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았죠. 얼음 낚시터가 내려다 보였어요. 민수 씨, 3년 동안 뭐 했어요? 당신 기다렸어요. 정말요? 정말요. 건물 팔고 여기 왔어요. 당신 찾으러요. 수연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됐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나요. 약속해요. 나도 안 떠날게요.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얼음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3년 전 우리가 걸었던 그 얼음 위였어요. 민수 씨, 저기 봐요. 수연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대피소요. 우리가 폭설 때 있었던 곳이요. 네. 기억해요. 가볼래요? 지금요? 네. 우리는 카페를 나와서 대피소로 걸어갔어요. 얼음 위를 나란히 걸었죠. 대피소는 그대로였어요. 낡은 나무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기. 그때 그 자리네요. 네.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네.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민수 씨 만나서 다시 살았어요.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3년 전처럼.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눈이 반짝였죠. 민수 씨. 네. 이제 같이 살아요. 네. 평생이요. 평생이요. 우리는 대피소를 나왔어요. 얼음 위를 걸었죠. 손을 꽉 잡고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나란히. 저는 강민수입니다. 61살이에요. 43년 친구를 잃었어요. 우정을 깼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 씨가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왔으니까요. 4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는 화천에서 함께 살아요. 수연 씨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죠. 매일 아침 함께 얼음 낚시터를 산책해요.
3년 전 폭설 속에서 서로를 안았던 그 대피소 옆을 지나죠. 세상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니까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61살 남자 강민수가 13년째 세입자이자 43년 친구 아내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묻고 싶어요. 제가 더 잘못한 걸까요? 친구 아내를 사랑한 게 죄인가요? 아니면 1년 넘게 아내를 버려둔 친구가 잘못인가요? 솔직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